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뉴스 기사를 좀 보니까 뉴시스에서 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목을 보면 호흡, 체열, 음주 측정 둘 다 거부한 변호사 벌금 1,200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 변호사가 현장에서 부는 방식의 호흡 측정에 불응하고 피를 뽑는 체열 측정을 하겠다며 경찰관과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이마저 거부하다 1,0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았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호흡 측정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체열을 못 해요. 체열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경찰관 회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흡 측정을 불응을 하면은 체열 기회를 주면 원래 안 돼요. 근데 왜 병원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관도 좀 이거는 직무집행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은 체열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처음부터 체열 측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호흡 측정을 불응하고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이마저 거부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변호사는 경찰관이 동의 없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 위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읽어보죠. 현직 변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밤 11시께 음주 상태로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 주차장 차단기 부근까지 차량을 운행한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며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식당 입간판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A씨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며 체열 측정을 하겠다라고 요청한 것을 알려줬다. 자정께 병원에 도착했고 그러나 이것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이제 변호사니까 잘 알겠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자, 우리가 자주 주장하는 부분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형소법상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됐고 정식 재판 청구하셨고요. 판사님이 얘기를 병원 폐쇄로 영상에 변호사가 경찰이 전달하는 두 건의 서류를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것은 체열 동의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근데 A씨는 또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필적 감정을 하라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는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동행 과정에서 이탈 과정,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데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당연히 임의동행을 했을 때 사인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동행 같은 건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 안 할랍니다 하고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갖고 왜 딴소리냐 이렇게 이제 판사가 얘기한 거죠.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이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조금 복잡한 사안일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특히. 근데 어쨌든 벌금을 끝났고 변호사님들이 뭔 음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변호사님들 사건을 몇 건을 그냥 무료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지인들이니까 변호사가 음주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 숫자가 요즘은 좀 많아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모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몇 명씩은 적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숫자예요. 지금은 모수가 커지다 보니까. 물론 행정사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도 음주운전 해서 걸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님들은 자기 영역이 아니면 또 이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전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두 명씩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음주의심 신고로 집에서 체포된 운전자 무죄. 자,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판례일 수가 있는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주의 집을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위법 수사다.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혐의 차량이 주차되는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신고자는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가 음주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남성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차량을 추격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죠. 이제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갔을 때 집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찰은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통해 차 주인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의 주소를 확인해 오후 11시 10분께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차적 조회를 하면은 주소가 나옵니다. 영장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법을.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에 영장 없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했다. 자, 이게 이제 갈리죠, 의견이. A씨는 영장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경찰은 영장 없어도 된다. 현행범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농도는 0.131 나왔습니다. 현행범 체포했고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압수했고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경찰은 운전자의 외관과 운전 행태 등을 보지 못했고 경찰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죠. 신고자는 단지 인상착의만 진술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수단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집 안에 들어갈 당시 방금 음주운전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하죠.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정확하게 일단 이 사람이 음주운전했다는 죄증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 요지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집에 들어간 행위는 형소법,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현행범일 때에는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위반돼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집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뭐 집에 간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김새가 이상하다. 집으로 후다닥 도망가면은 경찰이 왔어요. 근데 뭐 나는 지금 현행범 아니니까 영장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판례예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